이런 말씀까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강덕구 김두관 우리 최재관 원외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주체가 국토부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국토부는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 용역 가업 수행 계획서 자료를 일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토부는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조사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진상규명 TF위원장이신 강덕구 의원님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과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숙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군정과 도정 행정자치부를 이끌은 바가 있는데요. 어떠한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맡기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그 결정권을 갖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국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된 국토부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김두관 의원님하고 강덕구 의원님 주최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른쪽부터 참가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강덕구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청와대 전 부대변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오셨습니다. 양평군 최영복 군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재관 민주당 여우주 양평 지역위원장 오셨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왼쪽에 여현정 양평군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맨 왼쪽에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한 비리의 현장 강상면에 살고 계시는 여주 생활정치공동체 여민동락의 김현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강덕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옆에 브리핑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급변경의 진실이 거의 다 가오고 있습니다. 에타 전문 국제기관 KDI가 2년 동안 검토해온 원안을 용역사가 단 2번 현장 방문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의 지시로 자료를 수정하고 그리고 은폐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그 진실을 감추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편익 분석도 없이 대안을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느 것 하나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의혹에 대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날파리 선동이라고 저를 힐난하면서 일타 강사라고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결국 지난 국감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말로 그야말로 자기 회피에 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와 용역사의 설명은 전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김성교, 최은순 등 공통의 등장인물 그리고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던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 역시 그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이나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만 드러난 특혜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는 국민들의 매서운 시선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할수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우리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사가 발주 기관의 지시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연정부지사를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기도에 있었냐? 전부 제가 물어본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답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 누굽니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두권님 인터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한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봤을 때 용역사 간부가 10일 만에 딱 한 번 간 다음에 종점 변경 계획을 인수시설에 냈는데 그것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게 큰 방이 아니면 뭐가 큰 방입니까? 거기서 비리가 다 드러났고 거기다가 남양평 휴게소 비리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피켓 저쪽에 보시면 공공지구 비리,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 비리, 남양평 휴게소 비리 이렇게 3대 비리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비리이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비리다 이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신속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진상이 저는 이제 90% 이상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최근 국토위를 통해서 국감을 통해서 밝혀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공공지구 남한강 휴게소 특혜에 대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이 국토부의 기획이었음을 확인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등 양평 3대 특혜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 특검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 당시 종점 변경을 검토했고 이는 외부 용역사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그동안 해명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은 용역사가 아니고 국토부였고 최초 종점 변경 검토 시점도 5월 말이 아닌 용역 착수 불과 일주일 4월 초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난 국토부의 거짓말들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종점 변경 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용역업체가 작성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 자료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국토부 도로국장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도로국, 도로정책과 실무자가 용역사에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7월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으나 3개월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 노선으로 처음 등장한 건
지난해 5월 19일 용역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그 전인 지난해 4월에 작성된 보고서에 이미 종점 변경이 검토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개 당시 자료 일부를 삭제해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타당성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국토부와 용역사가 이미 종점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둘째, 용역 착수 불과 며칠 뒤 작성한 용역사의 보고자료에 이미 종점 변경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종점 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허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에서 2022년 4월 4일 작성한 PPT 보고서에 이미 종점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4월 11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변경 노선에 대한 항공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처음부터 용역사에 종점 변경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셋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장내 노선 측 연결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도 국토부가 용역사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할 목적 중에 하나였던 동서 구축인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한 적이 없었다는 그동안 해명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서기관이 연구 용역사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의로 중요한 사업 목적을 누락시켰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제명이 된 전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선을 바꾼 주된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던 주장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동 엔지니어링 김수현 상무는 변경한 제안 배경에 대해 민원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경된 노선 강상면 종점안은 기존 노선 양서면 종점안보다 더 많은 마을을 지나고 더구나 퇴촌면은 중심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안은 4개 마을 3,649명 1,744대를 지나지만 변경안은 10개 마을 18만 498명 8,525세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즉 변경안이 민원 발생 우려가 또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점 변경을 못 박아놓고 용역사와 국토부가 모든 것을 꿰어 맞추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자료 조작, 거짓 해명은 끝이 없습니다. 교통량을 조작하고 빚값을 부풀리고 수많은 거짓말을 동원하면서까지 국토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문점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과연 누가 최초로 종점 변경을 지시했는가? 교통량과 빚값 부풀리기 등 통계 자료, 왜곡, 조작은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양평 국민들의 IC 설치 요구와 종점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되는 최적 노선인 예타 보완안을 검토하고도 국토부는 어떤 이유로 이를 배제했는가?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들을 시원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네,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대표 김연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랜 기간 검찰의 직무유기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관련 사실도 몇 가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첫째,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천합 김진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은 영장 신청 후 6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나마도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진우의 휴대폰 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수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초사 매립 예정지 소유주가 성남 도촌동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전직 임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토사 매립 위조 의혹이 있는 필지 소유자가 최은순의 도촌동 땅을 매입했던 회사의 이사였던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양평 공흥지구와 도촌동 땅 매입 등에서 서로 사업관계가 얽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이어서 의혹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된 그 남양평 IC에 대한 특혜 의혹이 또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는 인근 양평 IC와 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세력권 인구도 많지 않고 예상 교통량이 4,700대에 불과함에도 공흥지구 입주에 맞춰서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양평 3선 군수를 지낸 김성교 전 의원 양평 군수 시절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국 17개 하이패스 나들목 중에 유일하게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설계 조건이었던 휴게소 건설도 없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넷째, 남한강 휴게소의 급작스런 운영 방식으로 변경된 윤석열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건물과 주유소 등 229억 투입해서 올해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통령 동문이 운영하는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친여권 인사로 바뀌자마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테마주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낙찰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미리 전환사채 105억을 자금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양평 카르텔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당사자로 대목마다 등장하는 김성교 전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셀프 고백한 공흥지구 인허가 관련 사항부터 핵심 공약이었던 남양평 IC 그리고 양평 서울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종점 변경이 국토부의 기획이었음을 확인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특혜 비리 등 이른바 양평 3대 특혜 비리에 대한 빠르고 철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드립니다. 2023년 10월 3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비리 등 양평 3대 특혜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고맙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문까지 낭독했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오마이TV,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임센식당TV 등에서 생중계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이 3대 비리로 윤석열 정권, 우리 국민들의 영원하는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죠. 저희가 빨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물어보라 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네. 소장님 오시면 뭐가 되나? 예. 아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또 안진걸TV, 임생식당TV 여러 유튜브들이 생중계해 주시고 또 일부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추가로 아마 이제 저희가 오늘은 국정감사 때 민주당과 야당 국토위원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 특위도 옆에서 좋은 사격을 잘해 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걸 사실 언론에서 총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총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도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오늘 또 한국일보에서 모든 걸 용역사에 떠넘기는 비겁한 국토부로 하는 이제 기사를 보냈던데요. 많은 언론인들도 아마 지켜보시면서 야 이건 국토부가 더 이상 이제 해명이 안 되는구나.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태도가 180도 바뀌었구나.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건데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들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결과로 이건 비리가 의혹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이제 국정조사 특검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김두관 의원님, 강두권 의원님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생방송으로 계속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강두권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아까 이제 기자회견장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 미처 못 말씀하셨던 거 또 더 강조해야 될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어서 우리 양평공지구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평공지구 처음 이슈화됐을 때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했지만 다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1타 강사 원유력이 아니고 완전 5타 강사 원유력이고 그리고 이제 진실은 마지막 누가 왜 지시를 했는가 용역사에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경찰 수사하면 다 밝혀질 일입니다.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다 드러날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으면 저는 검찰에 그리고 경찰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진짜 민주당 국토위원님들이 정말 맹활약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정리한 것들이 새롭게 밝혀진 거잖아요. 세상에 10일도 안 돼서 어떻게 27km짜리 국책 사업을 29km 늘리고 수천억이 더 들고 종점을 무려 7km나 남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걸리니까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 했는데 민원은 거기가 훨씬 변경이 훨씬 많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 실제 이곳에 광주시 태촌마을 주민 모임 대표들이 오셔서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 원안으로 가고 일부 보완이 된다고 호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짚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향후에 국토위원님들이 또 중심이 돼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김동관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국토위원님들 나중에 기자회견 또 하시더라도 한 번만 더 강조 한번 해주시죠. 아마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애써 폄훼를 하던데 아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정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검까지로 나아가야만이 정확하게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덕구 의원님하고 제가 우리 국토위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특검으로 또 국정조사 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토위에서 한준호,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당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께서 정말 옆에서 맹활약하는 걸 지켜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우리 최재관 의원님 그리고 양평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토위에서 애써주신 우리 김두관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박상희 의원님, 허영 의원님, 김민기 위원장님 등께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생각나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그런 역할로 행정부를 감시와 견제하고 이런 중차대한 비리를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우리 여현정 최영본 군의원님과 최재관 위원장이 임세근 소장 정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양평 현장도 저희가 10번도 넘게 갔는데요. 향후에도 몇 번을 더 가더라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고속도로 게이트 자체도 굉장히 분노하지만 공공지구 비리 관련해서 윤석열의 처남,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의 휴대폰을 무려 3번이나 정치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을 사실로 드러났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정석 검사의 처남, 저번에 한동훈 검사의 처남, 이번엔 윤석열 전 검사의 처남이 다 연루된 사건들인데 세상에 검사도 모자라 검사의 가족까지들 또 비호라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400번,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100번 가까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정치검찰의 가족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 본인도 비번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의 비번은 비번을 물어볼 기회조차 없이 아예 압수수색 자체가 안 돼서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을 포기한 그게 사실로 밝혀져서 그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담겼겠습니까? 최근에 공개된 이정석 처남의 핸드폰에서도 카톡 내용이 공익제보로 민당에 전달된 것처럼 그것이 공익제보로 되든 아니면 검경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했던 거기에 분명히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내용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아예 휴대폰 압수수색을 막아버린 것인데 그래서 빨리 국정조사 특검이 도입해서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그 휴대폰을 다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지웠겠지만 남은 흔적이라도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오늘 제가 충분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향후에 아마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 그다음에 제 시민사회단체 우리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것만 해도 너무나 심각해서요. 중대한 활동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재현 의원님. 네네. 네, 우리 민생경 임세훈 소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조각조각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서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로가 예타까지 통과됐었던 그런 도로가 어떤 특정 종점으로 딱 집어넣고 변경이 된 거고 그 변경에 맞춰서 모든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다 위조되고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이 나자 백지화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국민적인 관심이 있자 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삭제하고 은폐하고 그런 곳에 쏙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이 핵심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기자회견만 지금 한 10번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거짓말로 일관한 이유는 저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간이 크던가요. 두 번째는 뭉개고 있으면 뭉개질 거라고 생각한다던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기는 유한하지만 땅은 영원하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 갖고 있겠다는 강한 신념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밝혀졌는데 다시 백지화하고 원안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이유 말고는 저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 지금 있는 우리가 이렇게 눈 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 지금 자료도 삭제하고 은폐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면 얼마나 또 조작하고 위조하고 증거인멸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더 나아가 특검이 조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관 위원장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양평이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또 물 맑고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예, 소중한 분들이 사는 땅인데, 그 땅이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비리뿐만 아니라 양평 공공지구의 아파트 비리, 이번에 남양평 IC 건설 비리, 그리고 남한강 휴게소 비리, 이렇게 많은 비리에 국정농단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오명의 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양평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또 이런 오명을 벗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우리 국토위원님들 정말 너무 활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통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지금 천막농성을 접지 않고 이 진상규명되는 그날까지 계속 하겠다는 각오로 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 변치 않고 꼭 진상을 밝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토위원님들 때문에 정말 통쾌했습니다. 강두권의 말씀처럼 일타 강사가 아니라 모든 오타 강사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땅의 주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등은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기가 막혀서 이 난리가 100일 동안 난리가 났는데 한마디 해명과 설명도 없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진우 일가에 대한 분노가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직접 답하십시오. 예,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동안 11월 6일 출판 기념회 아예 양평팀은 양평팀은 한끊어지가 인상을 단체로 짧게 이렇게 해서